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의 남자입니다. 35살에 7살 연하의 여자를 소개받아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어려워져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일을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커리어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도 없었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씩씩한 성격으로 결혼하고는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본가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도 하였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참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내보다 4살이 많았는데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좀 숫기도 없고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닌데 아내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우리의 결혼식 한 달 전 아내가 당황해하며 제게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결혼할 사이에 임신이었기에 저는 괜찮았어요.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부모님은 아이는 우리의 축복이라며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셨고 저 또한 임신한 몸으로 결혼을 마저 준비해야 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전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행복했지만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처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별 다르게 도움을 받지 못했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려니 힘들었나 보더군요. 오빠, 나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아.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아기는 예쁜데 또 가만히 있으면 지하 300층에 가 있는 기분이야. 아내는 힘들어했고 그런 아내를 위해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보내주고 쇼핑도 가게 하며 아내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가 식구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서 아마 더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는 제게 투덜대는 횟수도 많아졌고 별거 아닌 일에 트집을 잡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내와 부딪힐 만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거나 시간을 때우거나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대학 여자친구 동기가 있습니다. 둘이 한두 번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했는데 결국 아내가 그걸 바람으로 트집 잡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륜? 그런 건 결단코 아니에요. 다만 아내에게 그런 오해를 하게끔 한 제 행동이 잘못된 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큰 상처만 주고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딸 3살이 되던 해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을 때 제가 그런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다 결국 바람까지 핀 거라며 위자료를 높게 불렀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와의 면접 교섭건으로 2주에 한 번씩 보았지만 그마저도 아이가 아파서 아이와 전 아내가 여행을 가서 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아이도 어릴 때 헤어져 그런지 저랑 만날 때마다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대.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리니 좀 더 커서 만났으면 좋겠어. 아이가 오빠 만나고 온 날은 너무 힘이 들어. 그래, 알겠어. 혹시 아이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이런 날에 내가 선물 보내면 전해줘. 혹시 잘 받았는지 사진도 보내주고.
선물은 전해줄게. 그런데 사진을 보내려면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해야 하는 셈이잖아?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렇게 딸과의 만남도 끊어졌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정확하게 넣었고 명절이나 아이 생일에는 용돈으로 좀 더 보내줬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이혼 2년 뒤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이 외로웠는지 따뜻한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재혼하는 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전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으니 알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 재혼하게 되었어. 잘 됐네. 나도 만나는 사람 있어. 아, 그렇구나. 우리 딸은 잘 지내지? 음, 그 사람은 아빠처럼 잘 따라. 오빠도 우리 있고 새로운 가정 잘 꾸리길 바래. 우리 딸 한 번만 만나고 싶은데 안 될까? 애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자. 우리는 그렇게 짧은 문자로 설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초혼이었지만 저의 사정을 다 이해해 주었고 처음엔 반대가 심했던 장인 장모님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결혼을 실패했었기에 잘 살려고 제 나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당신도 40이 넘었고 나도 30대 중반이라 아이를 바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하자. 그런데 생각보다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아내는 아무래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자기야,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도 돼. 당신은 연지를 낳았잖아. 그렇다면 내가 문제인 건데 그냥 혼자 가고 싶어. 그래도 같이 가자. 그리고 난 당신만 있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혼자 다녀오겠다는 아내를 설득해 함께 병원에 갔고 난임 검사를 받으며 속상할 아내의 마음을 토닥여 줄 겸 형식적으로 저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저의 활동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겸사겸사 검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불임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불임이라고요? 불임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후천적으로 불임이 된 걸까요? 무정자증은 아니시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결과를 기준으로 솔직히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결과를 듣고 딸이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었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딸과의 관계를 검사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야 하는데 전 아내가 진짜 외도로 낳은 아이라서 그래서 제게 더 안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하면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이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탯줄로 만든 도장도 있었고 아이의 베는 머리를 보관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친자 검사를 했고 불행히도 아이와의 친자 관계는 불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당장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속인 거 없어? 다짜고짜 이렇게 전화하면 어떡해? 나도 최근에 재혼했어. 내가 서로의 가정에 충실하자고 했잖아. 그러게. 내 가정에 충실하려고 아이를 가져라고 노력을 해도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불임이라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연락을 한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불임이라고. 나님도 아니고 불임이래. 그러니까 딸이랑 친자 검사를 해야겠어.
네 딸인지 모르겠지만 내 딸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딸을 두고 그런 말을 해? 대체 어디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건데? 이혼녀가 아이가 쭉 나랑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검사를 했는데? 지금 나 코너에 몰려고 작전 짜니? 갑자기 연락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다 됐고 그렇게 떳떳하면 검사해. 만약 내 딸이 맞다면 내가 선을 넘은 거고 잘못한 거니 그의 딸은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줄 테니 해. 하자고. 지금 돈이 됐어야? 내가 그 돈 받겠다고 아이 데리고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 거야? 왜? 당신 돈이 환장하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돈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아이인지 확인해 보자고. 됐어. 다신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야. 차단해도 소장은 갈 거야. 내가 친자 확인을 했거든. 내 아이 아니더라?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 무슨 제대로 친자 확인을 했다는 거야? 네가 내팽개쳐놓고 간 연재 신상한테 물건 내가 잘 보관해 뒀는데 거기 테두리 도장도 있고 베네 저고리도 있고 아기 때 가지고 놀던 딸랑이도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많더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육비 안 주려고 수 쓰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면 친자 검사해. 아이 만나게 해줘.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해? 도대체 누구애야? 계속해서 몰아치며 당장의 딸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저희 말에 결국 아내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제 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리가 덜 된 전 남자친구와의 실수가 있었지만 당연히 제 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후 저는 전 아내에게 주었던 위자료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3년간 보낸 양육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남자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지금의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 알기에 제가 먼저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난 아이 없어도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불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단 하나 실망하는 표정 없이 그렇게 말해 주었었잖아. 난 괜찮아.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우리 둘이 사랑하면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현재 전 아내와는 순조롭게 소송 진행 중입니다.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는 안 받아 뻔하다고 합니다. 다만 딸에 대한 마음이 빨리 접히지 않아서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잊어야겠죠. 그 또한 제 숙제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